얘가 누굴 불러들인 건 아닌가,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자세를 취했을까 의식도 얻는 거죠. 자기 혹시 바람 났어? 총을 들고 강제로 집안에 들어온 50대 남자는 차례를 지내기 위해 모여있던 가족들에게 엽총을 난사한 뒤 스스로 자살을 기도했습니다. 7명의 사상자를 낸 채 명절 아침을 최대의 비극으로 몰아넣은 이번 사건의 범인은 뜻밖의 인물이었습니다. 50대 사위가 설날 차례상을 준비하던 처가 식구들에게 엽총을 쏴서 2명이 숨지고 5명이 부상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도대체 왜 이런 끔찍한 사건을 저지른 것일까? 의처증 증세라든지 그런 게 상당히 많았다고 그쪽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의학적으로 의처증과 의부증은 망상장애의 하나로 분류됩니다. 전문가들은 요즘 들어 100상 중 5쌍의 부부가 심각한 의처 의부 증세를 보인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2시 반에 와갖고 지키고 있다가 내가 문 안 열어주니까 어떤 남자가 같이 있다고 빠진다 했더니 옆에 있는 걸 다 뜯어갖고 들어온 거야. 들어오더니 다 부시고 가지고. 강제로 아파트 현관문까지 뜯고 들어와 큰 소동을 피웠던 사람은 별거 중인 남편이었습니다. 여기 사람이 있는 줄 알고 여기 열은 거야. 냉장고? 네, 열어갖고 별로 하찮게 문이 부서졌어요. 아니 남자가 무슨 인형만 하냐? 서랍도 뒤져보고 냉장고 뒤져보게? 그랬더니 너 운 좋은 줄 알래요. 자기가 세탁기를 못 봤다고. 세탁기 속에 숨은 거를. 문제는 결혼 생활이 파경을 맞은 뒤에도 남편의 의심과 위협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맞다. 심한 의부증 증세를 보이고 있다는 장 씨. 이 옆방은 누가 이사 왔어? 어젯밤에 뭐 불 켜졌대? 내일 걸로 이사 오라는 거 아니지? 어젯밤에는 어디 안 갔다 왔어? 이렇게 시작된 말다툼이 큰 싸움으로 이어진 것도 여러 번입니다. 함께 출근해 한 직장에서 같이 일하는 부부는 하루 온종일 붙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눈을 팔래야 팔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남편이 어디선가 분명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믿는 부인과 그런 부인 때문에 사는 게 말이 아니라는 남편. 근무 시간 남편이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우자 지켜보던 부인이 곧장 뒤를 따라갑니다. 매번 이렇게 기다리시면 귀찮지 않으세요? 그래도 여기 지나다니면서 만약에 여자가 본다면은 제가 나와서 같이 있는 게 그래도 그 경계심이 좀 생길 거 아니에요. 부인의 불안감이 얼마나 큰지는 퇴근 뒤 집에 돌아와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여 자신이 잠든 사이 남편이 몰래 다른 여자를 만나러 나가지 않을까 걱정스럽다는 부인은 안에서 자물쇠까지 따로 걸어 잠급니다. 제가 갖고 있어요. 실을 묶어가지고 가고 못 풀르지 어떻게 해. 여기서 제가 해놓은 대로 그대로 있어야 돼. 풀렀다 저기 하면 자국이 다 나요. 막 의심스럽고 막 그래. 그럼 또 불안해. 예. 의부증 증세에서 나오는 부인의 과잉 행동은 이쯤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부인이 관리하고 있는 남편의 휴대전화엔 잠금 장치까지 되어 있습니다. 남편은 비밀번호조차 모릅니다. 제가 비밀번호 바꿔가지고 지금 잠궈놓은 상태잖아요. 전화를 하시려면 이제 저를 통해서 이제 하시는 거예요. 진짜 애인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럼요. 부인 역시 자신의 행동이 지나치다는 것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 남편에게 딱히 외도를 확신할 만한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의심과 불안을 떨쳐버릴 수 없다는 장 씨. 지금 장 씨는 전형적인 의부증 증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일하면은 집안이 막 완전 다 붙어져. 그때 보면 제정신이 아니더라고. 그래가지고는 막 머리도 깨지고 막 피도 나고 막. 경기도의 한 등산로에서 폭발물이 터져 아버지와 딸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폭발물을 터뜨려 어린 딸과 함께 동반 자살한 40대 남성. 사체는 참혹할 정도로 산산조각이 난 채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자살 전 부인에게 보낸 이메일을 보면 박 씨는 그동안 부인의 외도를 집요하게 의심해 왔으며 이로 인해 자신의 처지를 비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람을 폈다고 의심을 하면서 5월 26일경 저희 머리를 가위로 자르고 저녁에는 잠을 자지 못하게 하면서 제가 만나는 사람이 누구냐고 계속 주변을 물었으며 직장도 2달 동안 논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보니까 엉뚱한 짓 하고 돌아다녔어. 행인은 이 사람이 어디 가서 뭔 남자나 숨겨놓지 않았는가 하고 2달 동안 돌아다니니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자기만 억울하니까 이 사람 누명 치겨놓고 죽은 거지 뭐. 계속 부인을 의심하다가 끝내 목숨까지 끊고만 박 씨. 그렇다면 그는 도대체 왜 그토록 의심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일까? 자신이 맞다라는 확신을 하에서 그 사람은 시작을 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반대되는 증거가 들어온다 해도 그 사람은 믿지 않는 겁니다. 오직 바람을 피고 있다, 자기 부인이 못된 짓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에만 딱 고립이 돼서 그 생각에서 모든 증거를 찾아가는 겁니다. 문제는 자신의 의심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자꾸 증거를 찾다 보면 스스로 그 함정에 빠져 점점 더 불신만을 키워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초기 증세인 것 같아요. 그 저층에 제가 전화를 하면 그럼 샤워를 하는데 낮에 막 순간적으로 막 이제 막 그런데 막 집중이 되는 거. 얘가 누굴 불러들인 건 아닌가 굉장히 집요할 정도로. 스스로 두려운 생각이 들어 부인을 잠시 친정에 보냈다는 윤 씨. 우리는 상담 치료를 권유해봤지만 그는 우선 할 일이 있다며 거절했습니다. 어차피 친정하긴 해야죠. 자존심 상하더라도. 전에 친정 확인하려고 생각하는데 해야죠. 저는 안 할 수가 없어요. 사회가 변하면서 외도 사실을 알 수 있는 기전들이 많이 늘어났고 핸드폰 또 이메일 뭐 이런 것들 통해서 많이 늘어났고 그다음에 외도의 빈도도 늘어났고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의심하고 또는 의심 아니다 집착하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부부들한테 많아졌다고 볼 수 있어요. 옛날과 같은 망상장애적인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집착적인 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경우는 어떠십니까? 아내에게 또는 남편에게 다른 사람이 있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든다.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전화를 자주 거는 편이다. 미행을 한 적이 있다. 배우자가 다른 남자 혹은 다른 여자와 대화를 나눌 때 질투심이 생긴다. 직장에서 일할 때 배우자가 무엇을 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30분 이상 한 적이 있다. 핸드폰, 이메일, 메신저 등을 몰래 엿본다. 이렇게 이어지는 항목 중 반 이상에 해당하면 스스로 의처의부 증후군을 의심해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전문가들은 우리들 중 누구도 의처의부 신드롬에서 완전하게 자유로울 수 없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문자를 그랬다며 뭐 왜 너무 신랑 여관방에 가서 뒹굴르냐고 그랬다며. 웃기고 앉았어. 그러니까 남의 여자, 당신은 그게 들려. 마주 앉자마자 언성부터 높이는 한씨 부부. 바람을 폈다 아니다. 몇 년째 좁혀질 줄 모르는 공방은 언제 터질지 모를 시한폭탄처럼 아슬아슬해 보입니다. 거래는 데가 남자만 갖고 거래입니까? 그러면 여자가 이제 토가가 되지 않습니까? 여자한테 무조건 야이 X나 왜 우리 신랑하고 바람 폈습니까? 그러면 제가 그쪽 거래처하고 다음에 거래가 되겠습니까? 부인의 의심과 감시가 얼마나 집요한지는 말로 다 설명하지 못할 정도라고 했습니다. 사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양이집사고 이건 바람 피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 걸 누구한테 얘기를 합니까? 어디 가서 하시는 거예요? 피곤하자고 소리가 나면 뭐라는 줄 알아요? 저거 뭐라 이거 저 바람 펴주고 저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더 미친다는 거죠. 그렇다면 부인은 왜 그토록 남편을 믿지 못하는 것일까? 그런데 우리와 긴 대화를 나누는 동안 부인에게선 정작 외도와 무관한 다른 이야기들이 더 많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다른 사람들한테는 입장을 헤아려주고 참 잘하거든요. 근데 제 입장은 도대체 헤아려줄 줄을 몰라요. 가끔 외식 좀 시켜주고 남들처럼 피서도 가고 싶고 그러고 싶다. 그러니까 항상 먹고 살기 바쁜데 그런 소리 한다고 뭐라 그런 거예요. 가정보다 언제나 일이 우선이었던 무뚝뚝한 남편.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있을지 모른다는 의심이 시작된 것도 그 의심이 계속 꼬리를 물고 이어졌던 것도 그런 서운함이 쌓인 결과였습니다. 지금도 많은 부부들이 남편이나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고 감시하는 데 집착하는 것은 부부 사이에 충족되지 않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희망적인 것은 원인이 그렇다면 치료와 극복 또한 부부간의 노력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신혼여행 가갖고 찍은 거예요. 제주도 가서 찍은 건데 사진이 요거 하나 둘이 있는 거 다 찢어버렸어요. 결혼 사진은커녕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 한 장도 제대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들의 갈등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여자하고 얘기를 하고 있을까? 지금 누구랑 막 잠을 잘까? 막 이런 쪽으로만 생각을 한 거예요. 제가 살림도 부럽게 우리 농도 몇 번 바꿨어요. 싸우고서 동생한테 얘기를 하니까 상담부터 받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러면서 그래서 정신과 상담을 받았어요. 근데 말씀 듣다 보니까 제가 자꾸 이제 혼동이 되는 거예요. 우리 신랑이 그러는데 원동 선생님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 그런데 포기하고 싶은 순간마다 오 씨를 붙잡아줬던 사람은 다름 아닌 남편이었습니다. 서로 대받아치고 그러면 이제 그게 문제 해결이 안 되고 감정만 골이 깊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대응을 안 하셨다. 예. 대신 남편이 선택한 것은 자신이 먼저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부인이 확인 전화를 하기 전 자신이 먼저 전화를 걸어왔던 남편은 부인이 진정으로 원하는 게 무언지 알기 위해 더 많은 신경과 노력을 기울였다고 했습니다.
신랑이 많이 도와줬어요. 진짜 제가 원하는 거, 원하는 쪽으로. 저는 같이 손잡고 어디 다니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런 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마음의 문이 열리더라고요. 사소한 거에서도 되게 감동을 받고 끊임없이 서로에게 상처를 내며 이어졌던 외도에 대한 공방. 그러나 그 속에 숨은 진실은 서로가 채워주지 못한 사랑과 신뢰에 있었음을 부부는 뼈아픈 경험을 통해 그렇게 깨달아갔습니다. 복잡하고 미묘한 부부관계. 과연 우리 부부의 사랑과 신뢰는 튼튼한지 모든 부부는 평생 되묻고 확인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